부등식과 그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하는 방식은 차이는 없어요. 네, 등호 대신에 부등호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는 방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읽는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표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부등호 표시는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에는 왼쪽을 기준으로 읽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1학년 때 다 배우지 않았나? 1학년 거 가정할 때? 그죠? 네,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A는 B 초과, 네,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얘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 이상이라고 읽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죠. 네. 자,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지 않다라는 말은 이상이랑 같은 의미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말은 이제 활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부등식에 활용해서. 그러니까 작지 않다가 나와 있다는 건 이상이랑 같은 의미라는 걸 먼저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얘도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 이하이다, A가 B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이하랑 같은 말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문제 읽다 보면 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밑에 문제 있는 건 같이 봅시다. 네, 같이 보면요. 다음 부등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등호 표시만 있으면 무조건 부등식입니다. 네, 맞든 틀리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방정식도 뭐야? 미지수랑 등호만 있으면 방정식이었어요. 맞고 틀린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부등호가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죠. 얘랑 얘죠. 그럼 나머지는 부등호가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표시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1-1번. 네, 다음 보기에서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고 좌변과 우변을 말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부등식인 거는 니은이랑 리을이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좌변은 5x-3이고 우변은 1이고, 얘는 좌변이 1-3x고 우변이 이고, 뭐 이런 걸 물어봐. 이제.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좀 그러네요. 네. 앞부분이라 좀 너무 쉽게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2번. 자, 문장을 읽고 이제 활용 문제 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겠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네.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문장을 보고 네모 안에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 x에 9를 더하면 11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좌변이고 여기가 우변인데, 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좌변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장을 생각하실 때는. 자, 2번은 한 개에 500원이 아이스크림 A개의 가격은 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좌변인 거고요. 3,000원 이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셔라 자,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2-1번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무게가 3kg인 상자에 무게가 Xkg인 물건을 4개 넣으면 여기까지가 좌변이죠? 네, 그래서 3kg 더하기 4x. 자, 이게 좌변이 되는 거고. 전체 무게 15kg보다 작다. 그러니까 15가 우변인 거고. 작다 그랬으니까 이게 2-1번의 1번. 자, 시속 5km로 X시간 동안 걸은 거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좌변. 자, 거리니까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5x죠. 그리고 20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1번이었어요. 다음 3번. 3번은 원래 푸는 방식은
그냥 여기 있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부등호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확인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네. 뭘 확인하셔야 되는 거냐면 얘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방정식처럼 플러스 3을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하시고 수직선을 이제 그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수직선은 이 숫자를 먼저 쓰고,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표시가 있으면 항상 점은 진한 점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x가 좌변에 있을 때 항상 이게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얘 범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이 색칠된 부분 안에 여기 있는 x-1이랑 0이랑 1 중에서 포함되는 게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게 있나요? 이 세 개 값 중에서? 없어요? 1 포함. 네, 1 포함되잖아요. 그럼 답이 1이에요. 이렇게. 자, 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넘기죠? 그러면 2x가 1이어서 2로 나누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2분의 1을 쓰시고, 같다가 없으면 흐린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요거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죠. 자,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마이너스 1이랑 0도 포함되죠?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랑 0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는 방식은 원래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알아두셔도 되는 거니까 미리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3-1번도 같이 보면 방정식 부등식 계산하시면 얘는 3x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넘기면 6이어서 3으로 나누면 x가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수직선을 나타내 보시고, 자, 흐린 동그라미 2고 방향이 이쪽이어서 자, 이렇게 돼요. 근데 x가 4 이하인 자연수일 때, x가 4 이하인 자연수는 1, 2, 3, 4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럼 누구죠? 3, 4.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방정식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방정식은 답이 한 개씩 나오는 게 방정식인 거고요. 부등식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범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답이 항상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범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수, 소수, 자연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해가 특수한 경우가 부등식에서는 답이 하나 나오는 게 특수한 경우예요. 네, 방정식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는 게 특수한 경우인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걸 배웠을 때 등식의 성질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어떤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좌변 우변에 똑같이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고, 똑같이 빼도 등식은 성립하고, 똑같이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 똑같이 나눠도 값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하면 덧셈의 성질, 빼면 뺄셈의 성질, 곱하면 곱셈의 성질, 나누면 나눗셈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등식의 성질이었는데, 부등식의 성질도 똑같아요. 방법은 지금 이거 할 거야. 네, 지금 이거 하는 거. 근데 부등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랑 3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누가 봐도 3이 더 크니까, 네, 3이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덧셈의 성질은 여기에다 똑같이 1을 더해도 부등호가 바뀌냐? 안 바뀌죠. 네, 그래서 되는 거고. 똑같이 1을 빼도 안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뺄셈의 성질인 거고. 똑같이 2를 곱해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음수를 곱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부등식에서는 음수가 곱해지면 부등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는 음수가 곱해지거나 음수가 나눠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이게 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4번만 할게요, 이제.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1번 확인하는 얘기죠. 양쪽에 2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는 뭐야? 양쪽에 4를 빼도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냐면 문자 앞에 개수에 음수가 곱해져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위에 있는 얘를 다시 볼게요. A가 B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는데 이 모양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을 양쪽에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음수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얘 곱하면 마이너스 3A, 얘도 마이너스 3B가 될 텐데 음수 곱하면 아까 제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얘만 바뀐다고요. 네. 얘는 5분의 1을 곱했으니까 안 바뀌겠죠. 그래서 바뀐 건 3번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4-1번 그냥 보고만 갈까요? 제가 먼저. 누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겠어요? 1, 2, 3, 4번 중에서? 3, 4. 그쵸. 문자 앞에 음수가 돼 있는 얘랑 음수가 돼 있는 얘가 있죠? 얘네 둘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바뀌어. 계산 안 해봐도. 아시겠죠? 자, 이따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모안에 알맞는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 그랬어요. 5번에. 자, 얘는 뭐야? 양쪽에다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더하기 1을 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바뀔 일이 없죠. 이렇게. 자, 얘는 이 모양이 되려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야죠. 음수가 곱해졌네요. 바뀌겠죠. 자, 얘는 더하기를 해주니까 없어지고요. 얘랑 곱하기 2를 그 다음에 해주니까 이 모양이 되네요. 안 바뀌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얘 바뀌겠죠? 빼기 1을 먼저 해주고요. 그럼 없어질 거고 곱하기 3분의 1을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이런 모양의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바꾸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가 없는 애를 먼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앞에 개수를 없애주는 거예요. 네, 순서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간다면 문자 앞에 개수를 먼저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랑 떨어져 있는 항을 더하거나 빼주는 거예요. 자, 거꾸로 계산하는 거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설명했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57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56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56페이지 제가 풀어줄 게 있나 보죠. 56페이지 풀어줄 게 있네요. 4번이요. 56페이지 4번. 4번에 보시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x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값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얘 범위가 필요하고 그 범위 안에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요 부등식에서 얘가 4-x가 되게 바꿔주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먼저 얘가 이 모양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다 먼저 곱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4를 더해요. 그럼 얘는 6이 되고 4 빼기 x가 되고 1이 되죠. 이제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쓸 때에는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잖아 지금. 근데 큰 수를 왼쪽에 쓰시면 안 돼요. 큰 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게 수직선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에서 큰 수가 오른쪽에 있죠. 작은 수가 왼쪽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를 바꿔서 반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6이 있게 이쪽이 1이 있게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건데 이 범위 안에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으니까 이 범위 안에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네, 이거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 여기까지 됐죠? 몇이니? 좀 더 설명해도 되겠네요. 1차 부등식의 풀이. 네, 안 보여? 네.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방정식 방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직선 표시하는 거 잠깐 얘기했죠. 이제 그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는 다 했어요. 방법은. 자, 우선 1차 부등식인 거. 자, 1차 부등식인 건 미지수도 있고 부등호도 있고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되죠. 근데 미지수도 x의 차수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차수가 2면 2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죠? 네.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건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1번은 1차 부등식이죠. x도 있고 등호도 있고, 2번도 마찬가지. 얘를 넘겨서 확인한다고 해도 2x가 될 테니까 안 없어지죠? x도 있고 등호도 있고. 네. 자, 이렇게. 근데 3번은 얘가 넘어가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숫자만 있는 거죠. 1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부등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x. 4번은 x제곱 때문에 안 되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2번. 아까 계산하는 방법처럼만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문자는 무조건 좌변이고 숫자는 무조건 우변이니까 넘기시고, 그럼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얘를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항을 시킬 때에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부등호는.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처럼 똑같이 이항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뭐 마이너스 4를 곱한다기보다는 부호를 먼저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4x고 바뀌고 12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순서에 맞춰서. 네,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고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그랬죠? 그러면 3을 쓰고 흐린 동그라미고 방향이 왼쪽. 자, 항상 x가 좌변에 있을 때는 이 부등호 표시가 화살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x가 좌변에 있을 때만.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러면 그냥 싹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2x가 바뀌고 6이 되고 2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진한 점이고요. 3이고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색칠. 그럼 얘도 색칠을 안 했네. 항상 색칠을 해주셔야 합니다. 색칠도.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2번에 2번. 그리고 이제 58페이지는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네. 소수가 나오고 분수가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최소 공배수 곱하시면 되는 거죠. 네. 소수가 나오면 10, 100, 1000을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소수랑 분수랑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우선 분수로 만들어 주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소수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여서 설명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디까지니? 문제가 활용 전까지네. 61까지네.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네. 네. 오늘 숙제도 61까지로 하겠습니다.